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강순우 전 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이 북한 장병과 함께 초코파이를 건네는 영화 속 모습이 이제 일상이 될지요. 남북이 총 없이 경비 근무를 서게 됐는데요. 지난 4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넘었던 그 군사 분계선, 우리도 곧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마음 선생님이 지치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분리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거에 정말 감동됐습니다. 가져온 것은 위원장님하고 옹담이었습니다. 아니죠. 사드릴 시간을 반갑습니다. JSA 공동경비구역에서요, 이제 화기와 초소가 철수를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요, 북한군 병사 기순으로 총성이 일구었던 그곳이 바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된 건데요. 김 변호사님, 이거 42년 만이라면서요? 네, JSA가요, 1953년 정전협정과 함께 그 군사 군계선상에 설치된 남북과 그다음에 유엔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의 집이 남측에 있고요. 그다음에 판문각이 북측에 있고 이제 그 사이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이 위치를 한 그런 구조인데요. 사실 이게 76년 도끼만행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사건 네. 이전에는 사실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분계선 그 표지물도 없었는데 그 도끼만행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 15cm 높이의 그 콘크리트 턱 있잖아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갔다 온 그 그러게요. 턱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남북 초소도 분리되고요. 상호 대화 금지되고 그다음에 네. 또 무장까지 그렇게 갖추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 오청성 병사가 귀순을 할 때만 해도 네. 원래 권총만 소지하도록 돼 있었는데 뭐 약간 소총과 기관총이 발사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42년 만에 결국 완전한 비무장 상태로 전환된다고 하고요. 26일에서 27일 사이에 이제 남북과 유엔사 3자가 이제 공동으로 완전히 그 인력과 무기 등의 철수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제 완전히 네.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북이 사실은 먼저 제안을 했던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9.19 군사회담에서 확정이 된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그래서 결국 우리가 76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장혜찬 평론가님, 보통 우리 경비군이 빨간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북한군과 마주선 모습이었는데 선글라스는 볼 수 없게 되는가 보죠? 네, 그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76년에 이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부터 우리 군이 착용하기 시작했고요. 네. 북한군 같은 경우도 이제 무장을 서로 하게 되면서 철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무장 조치가 완료가 되게 되면 우리 군의 검은 선글라스도 더는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네. 북한군도 철모를 벗고 보다 편한 비무장 복장으로 이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 민간인 관광객도 판문점 이 북측 지역을 관할하고 관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게 이르면 다음 달부터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다음 달부터도 이제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서 네. 구체적인 방식은 다소 협의를 좀 더 해야겠지만요. 만약 우리 민간인들이 북측을 관광할 수 있게 된다면 네. 북쪽으로 넘어갔을 때 북한군 군인들이 우리 민간인들을 안내하는 광경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비무장 상태로 서로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문점 사건 이전에는 사실 JSA가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이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남측 관할구역과 북측 관할구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이제 경비를 보기도 하고 업무를 봤었는데 그러한 형태로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좀 고무적이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유엔사가 이 협의에 있어서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사실 유엔사가 지난번 우리 경의선 철도 현장 조사 때 북한 쪽 조사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남북 공조에 있어서 유엔사가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네. 이러한 군사 합의와 JSA 비무장에 유엔사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미국과의 공조도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청신호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계획대로라면요. 다음 달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북측구역까지, 그러니까 북한 건물 안에까지도 우리가 가볼 수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판문각과 통해각까지도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JS를 방문해서 안에
있는 내부까지도 둘러볼 수 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이 정상회담을 가질 때 김정은 위원장이 건물에서 쭉 내려왔던 그 안에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관광객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간대에 대한 규정도는 좀 있겠지만 과거에 JSA를 방문하게 됐을 때 일부에 대한 관광이 가능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복장에 대한 제한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는 미니스커트라든지 네. 이 반바지 등에 대해서 허용이 금지됐던 부분들까지 복장이 좀 해제가 되는 측면들이 존재하고요. 네. 우리가 지난번 판문점 선언 때 사실 가장 그 주목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보다리에서의 만남 과정이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많은 부분들을 아마도 관람객들에게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은 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복장이나 그런 부분도 제한 규정이 많이 해제가 되는 모양이군요. 도보다리를 보고 계십니다만 강선호 부대변인 어떠세요? 만약에 이렇게 풀리게 되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으십니까? 이르면 내달부터 아마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좀 상징적인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네. JSA 군사 분계선 경계석이라던가 문재인 대통령이 넘으셨던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도보다리 네. 그리고 우리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 솥대를 끌고 방북을 했던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정주영 솥대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 보면 판문각도 있고 그리고 네. 통일각도 있고 또 72시간 만에 지었다고 해서 72시간 다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다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얼마 전 4월 27일에 있었던 그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나눴던 그 도보다리에 가서 네. 앉아보고 뭐 차도 한잔 해보고 싶고 그러시군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분단의 상징이었는데요.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바로 오늘도요. 우리 쪽 대표단이요. 차에 탑승하고 그대로 바로 통일각으로 갔더라고요. 정상회담 외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손에 잡히게 된 거죠. 자유왕래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판문점의 그럼 역사의 현장들도 다 볼 수 있을 텐데 도끼 만행 사건 발생했던 장소라든지요. 김일성 친필 비석이 있는 곳. 이 앞에 지금 북한 군인들이 한번 무장을 하고 모여서 긴장감이 감돌았던 그 역사의 현장도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김일성 친필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실 북측에서 이쪽 판문점으로 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참배를 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네. 이런 곳까지 과연 우리 남측의 주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도끼 만행 사건의 희생자 추모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미군 2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미군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철거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존될 것으로 보이고 북한 측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네.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아마 김일성 친필비나 이 도끼 만행 사건 희생자 추모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간에 공개는 되지 않고 우리 측 이제 남한 주민분들은 도끼 만행 추모비를 볼 수 있고 북측에서는 여전히 김일성 친필비를 보는 방식으로 이 두 곳만큼은 여전히 아픈 분단의 역사를 가진 채 분리되어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김현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불상사가 있을 가능성들을 최대한 방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JSA를 방문하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하는 국민들이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식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만약 우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 지금 이와 같은 평화 분위기 속에서 뭔가 남북 간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에 관한 문제들도 분명히 달려 있을 겁니다. 따라서 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제어할 필요들을 아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우발적으로 지난번 북한에서는 또 이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곳이 바로 이 JSA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이나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월 남을 월 북을 하게 될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72시간 다리 쪽 북측 네.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엔 대한민국의 초소를 설치하고 대한민국에서 JSA로 가는 길 쪽에는 또 북측의 초소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양 국가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런 우발적인 사건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청선 병사가 넘어왔던 아까 김재희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그 72시간 다리 시작점에도 초소가 있어서요. 월남, 월북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그 장치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터놓은 건 아니고 말이죠.